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더원 SM 매니지먼트의 대표 최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힘드세요? 네, 그쵸. 작년 코로나 이후로 이상하게 삶은 더 힘들어졌고 계속적인 이 스트레스로 여러분들 요즘 더 과거와 달리 더 힘들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점점 더 팍팍해진 삶이 계속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 신용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걱정거리 중에 대부분이 돈입니다. 어떻게 돈 관련된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지실까요?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거리의 90% 정도가 돈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삶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1시간 정도 진행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 어떤 금융을 통한 돈을 버는 방법 또는 금융을 통해서 어떤 재테크를 통한 방법으로 금방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고 그런 관련 내가 사는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돈과 관련된 또는 금융과 관련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우린 지금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항상 우리는 빚지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용으로, 신용화폐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갑 한번 열어볼까요? 지갑을 열어보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카드입니다. 카드. 카드 중에서도 성인 남녀라고 하면 보통 전부 다 신용카드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신용카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과연 신용카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게 되면 씀씀이가 소비가 해퍼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쉽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고 신용카드로 또 할부를 이용해서 100만 원짜리 넘는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해요? 24개월 또는 30개월 이상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끔 만든 것들이 자본가들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신용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또 빚으로서 돌아가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빚지면 좋은가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빚지면 안 돼, 대출 받으면 안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빚을 졌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어떤가요? 빨리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가장 살면서 큰 빚을 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집을 살 때예요. 여러분들 집 살 때 집에 몇 억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직접
내 돈만 갖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죠. 대부분 은행 가서 내가 가진 원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주택을 삽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물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좋죠. 하지만 내가 살 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평생 동안 어때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어때요? 20년, 30년 거의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욜로족 많이 좋아하시죠? 욜로 그리고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욜로가 영어 단어로 약자지 않습니까? 뭐의 약자죠? 한 번뿐인 인생, 그죠? 즐겁게 살자, 그죠? 그럼 내가 번 돈 실컷 마음껏 쓰는 거예요. 지금 생활에 만족해서 계속 쓰면서 사는 거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약자는 원래 미국에서 생겨낸 용어죠. Finance Independence Retire Early. 자, 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붐이 일어났는데요. 자, 안 쓰고 안 먹고 무조건 저축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내가 번 돈을 무조건 저축해서 40대 정도에 일찍 은퇴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가 파이어족인 거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욜로족, 하나는 파이어족. 둘 다 따져보면 현재 나를 위한 삶이 욜로적인 거고 미래의 나를 위한 삶이 파이어족이 맞습니다. 둘 다 나를 위해 돈을 쓰거나 모으거나 둘 다인데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걸 더 원하실까요? 개개인마다 물론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난 젊을 때 내가 번 돈을 마음껏 쓰고 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고, 아, 나는 지금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난 나중에 그 돈을 쓰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정답이란 건 있지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의 20, 30대 청년분들은 어때요? 욜로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생각했다는 거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나는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 청년분들은 욜로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저도 놀고 먹고 쓰는 거 좋아하니까 젊을 때 놀고 먹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쓰더라도 그러한 기쁨이 오래 가지 않고 항상 불안금에 떨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파이어족이라 해서 무조건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욜로족이냐 파이어족이냐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려면 물론 돈이라는 돈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호모사피엔스와 노모포미아입니다. 여러분들 호모사피엔스라는 얘기 요즘 들어보셨나요? 자, 호모사피엔스가 뭔가요? 예전에 우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계속적으로 어, 이 수천 년 된 우리 인류를 지배해왔고 그 이후에 2007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라는 얘기는 2015년도에 타임지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말 그대로 휴대폰을 들고서 생활하는 인간, 인류라고 이렇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호모사피엔스를 다시 생각해 보면 호모사피엔스 휴대폰을 든 인간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카톡을 쓴 지가 얼마나 됐나요? 10년? 맞아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카톡을 쓰지 않으면 생활이 되나요? 야, 카톡 없는 우리 지금 휴대폰 없는 카톡 없는 생활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면 정보를 찾는 거, 내가 유흥을 즐기는 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 정말 불편하게 힘들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자, 부작용도 많아요. 자,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게 바로 노모포비아란 말이 생겨난 거죠. 휴대폰이 없으면 휴대폰에 중독되어 휴대폰에 끌려다니는 생활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노모포비아는 아닌가? 과연 내가 어디에 주도권을 두고 물론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생활할 건가? 이 시대에 그러한 화두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뒤에서 다 연관이 되는, 여러분들 생활과 다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 한 13년 정도 애플의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로 겨우 13년,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들은 세상의 글로벌 탑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스마트폰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계 제1의 기업이 어디인가요? 애플입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은 삼성을 제일로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주식이 유행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그만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세계 시총 2위는 다른 건데 애플입니다. 애플이 1위입니다. 자, 2등은 어디일까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기업. 그 다음에 아마존.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들이 세계 시총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본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업들, 스마트폰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 이것도 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돈을 모으는 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진부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직업 선호도, 그 다음에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되기. 제가 볼 때는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는 게 꿈이다? 물론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연금을 많이 받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되기가 많이 젊은 층에서 선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딸 사례를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예전에 군인들 하사관이 되려면 고3을 졸업하고 시험 보면 바로 하사관이 될 수 있어요. 하사관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대상으로 제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인들은 하사관들은 군대에서 19년 6개월만 근무하면 평생 연금이 나온다고 제가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저희 딸이 여군이 갑자기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군이. 그래서 알아보고 네가 원하면 그쪽으로 진로를 정해봐라 해서 여군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금에 대한 이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그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군을 지원하기 위해 그쪽 관련된 군사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여군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군은 아닙니다. 여군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또 군인, 안정적인 직장 개념의 공무원 되기를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연봉이 높은 대기업의 취직을 또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죠.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취직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의사나 변호사. 다 이유가 보면 다 돈과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직장을 잡는 것 자체가 돈을 안정적으로 내가 급여를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원하시지만,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꿈인가요? 부모님의 꿈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공무원 되는 게 여러분의 꿈인가요? 대기업 취직하는 게 여러분의 꿈인가요? 의사나 변호사 되시는 게 여러분의 꿈인가요? 부모님의 바람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본을 무시하죠. 또 하나 무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G2란 이름으로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세계의 경제를 리드하는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많이 무시해요. 그러면 자, 중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졸업하고 공무원 할래요? 아니면 창업할래요? 물어봤어요. 공무원 할래요? 창업할래요? 물어봤더니 92%가 스타트업, 결국 창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영향이 왜 생겼냐? 여러분들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누군가요? 마윈.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마윈을 돈의 신이라고 해요. 마윈과 같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공무원 되기보다는 창업을 원한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물론 중국에는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붐이 많이 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또는 글로벌 특허들이 미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까 제가 글로벌 10대 기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두 개의 글로벌 10대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텐센트고 그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때요?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고 있고, 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머리와 역량을 가지고 왜 항상 젊은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생각 없이 공무원 되기에 열중하는가, 또는 직장을 잡는 거에 열중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E와 S라는 영문이 크게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에 B와 I라는 영문이 크게 보이실 겁니다. 자, 왼쪽에 E와 S는 우리가 보통 액티브 인컴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B와 I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E와 S는 내가 나의 몸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고, B와 I는 나의 몸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패시브 인컴, 오른쪽에 B와 I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상단에, 왼쪽 상단에 E는 employee, you have a job. 여러분께서 직업을 구한 다음에 그 직업에서 내가 내 근로소득, 결국 내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그게 이에 대한 소득인 거고요. 두 번째, S는 셀프 임플로이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여기서 쉽게 S에 대한 직업군을 살펴보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E보다는 S가 수입이 더 많지만 둘 다 액티브 인컴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돈을 벌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버는 시스템이 E와 S입니다. 반면에 B하고 I는, 자, B는 비즈니스 오너라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사업가가 돼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내가 사업가가 된다는 얘기는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 이게 B의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I는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자, 밑에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money works for you. 돈이 나를 위해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라는 거는 내가 다루는 거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돈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평생 내가 내 몸을 이용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E가 되셨건 S가 되셨건 I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평생 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나는 액티브 인컴에서 패시브 인컴으로 만드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평생 일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럼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저는 유태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태인들은 13살 때, 남자의 경우 13살, 여자의 경우 12살 때 바르미츠바 또는 바트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자, 이 성인식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책, 율법을 따르는 성경책을 주고요. 두 번째, 시계를 준다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라는 의미로 시계를 주고, 세 번째는 주변에 부모님의 지인들 또는 친척들이 축하금을 준다고 해요. 그 축하금이 무려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살 때. 그럼 이 돈을 받는 아이들은, 성인식을 치른 아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부모의 도움 아래 부모와 함께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약 10년 동안 하고 나면 이 돈이 창업할 수 있는 종잣돈, 목돈이 20대 초반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돈이 10대 초중반에 생겨난다고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결과적으로 나는 공무원이 되거나 직장을 잡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고, 물론 창업이라는 게 한 번에 돼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낸 UTM들의 기업들이 우리가 누구나도 아는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구글 다 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하시고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유튜브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소통하시는
페이스북 다 하실 테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유태인들이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들인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유태인의 인구는 2%밖에 되지 0.2%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인 인구의 유태인 인구는 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에서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는 규모는 약 40% 정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죠. 자, 노벨상을 받은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태인 인구라고 합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2%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만큼 우리가 유태인의 방법처럼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우수한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다면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생각의 관점의 변화는 이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휴대폰을 이런 것들을 사기만 합니다. 휴대폰을 사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와 감자칩을 사 먹고, 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십니다. 그리고 나이키 신발을 사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스탑을 하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주식을 사는 걸로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자, 애플의 주주가 되고, 맥도날드의 주주가 되고, 스타벅스의 주주가 되고, 나이키의 주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휴대폰을 사거나 맥도날드 사 먹거나 커피를 사 먹거나 신발을 사면 돈이 나오나요? 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회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물론 이 회사의 제품들을 내가 이용하고 물건들을 사고 사고 먹고 할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업들의 물건들을 재화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테고 내가 주주인 입장이라고 하면 그 많은 돈에 벌어들인 돈에 내가 주주니까 매년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 자녀와 함께 이러한 매장을 이용할 때 이 매장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잘 된다 싶으면 자녀한테 주식을 사주고 주주가 돼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 스타벅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타벅스의 주주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또 저희 자녀인 딸의 또 얘기를 또 드려보면 저희 딸은 제가 엄격하게 경제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되게 본인 스스로도 엄격합니다. 하나의 가방을 사더라도 하나의 물품을 사더라도 리서치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가장 싼 곳으로, 그래서 비싼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20살이 넘다 보니까 조금 명품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명품백 하나 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명품백 중요하지만, 갖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명품백을 만드는 회사의 주주가 먼저 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해서, 자, 100만 원짜리 명품백 대신, 물론 100만 원을 제가 주지 않고요. 본인이 번 돈이죠. 100만 원짜리 명품 대신 1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명품회사의 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어때요?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네. 자, 또 배당뿐만 아니라 그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나는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이러한 개념만 살짝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은 뭐냐? 자, 여러분들께서 매번 벌어서 어때요?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 돈은 이러한 구조로 굴러갑니다. 소비하는 데 쓰여지게 있고 주택 자금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지갑은 유리 지갑인 거고 항상 돈은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번 돈으로 투자를 이러한 우리가 아는 모든 이러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회사들은 나에게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만들어주고 이 수입은 결과적으로 소비나 주택이나 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념이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개념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과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꼭 아셔야 될 필수 지식과 생각들. 자, 그럼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불리기 전에 아셔야 될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노예이기도 하고 최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니는 최고의 노예이자 반면에 최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끌려다니시나요? 아니면 돈을 끌고 오시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닙니다. 항상 돈에 부족해서 끌려다니고요. 항상 한 달호가 되면 돈을 갚느냐고 끌려다닙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 성인들의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일단 돈을 씁니다. 어때요? 돈을 쓴 다음에 돈을 벌죠. 그리고 돈을 갚습니다. 돈을 먼저 쓰고 벌고 갚고 쓰고 벌고 갚고 어떤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돈을 법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돈을 번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곳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번 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이 갈 곳을 정해주는 거죠. 그 정해주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저축이나 투자입니다. 번 돈을 먼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나중에 쓰는 소비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돈의 주인 되는 개념인 거고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맨날 돈의 노예가 되는 쓰고 벌고 갚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돈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돈을 내가 다룰 줄 아는 돈의 글을 키워서 내가 돈을 다룰 줄 아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은행 가면 그냥 돈이 나오나요? 내가 일을 하면 급여를 받죠. 그런데 매년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건값이 비싸지죠. 물건값은 왜 비싸질까요? 그 이유는 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은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요?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자, 내가 은행에 돈을 100만 원을 맡깁니다. 저축을 했죠. 내가 번 돈을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겨요. 그럼 은행에서는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요? 1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9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은행은 10만 원만 갖고 있고, 자, 9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은행은 어때요? 90만 원을 대출해 준 사람한테 이자를 받겠죠. 내가 맡긴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남의 돈 갖고 장사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용을. 은행은 그래서 10%의 돈만 있으면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계속적으로 돈이 이 세상에서는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규모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세계 각국에서 돈을 발행해서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연방은행, 민간 연방은행에서 민간국은 연방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던 거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 10년 전인 10년 전은 벌써 더 됐네요. 15년 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돈을 더 풀었습니다. 작년처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적기 때문에 세상에는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채는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현재 부채는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빚은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대의 진 부담들이. 그리고 기득권 층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것은 원화가 아닌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 시스템에 있어서는 결국 주변국들, 미국이 아닌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이러한 부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현재 부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같이 달러가 발행되지 않은 기축통화가 원화가 아닌 이상 달러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채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달러와 기축통화인 달러와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럼 돈은 불어나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러한 식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7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2 법칙이라고? 72 법칙은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70일을 은행에 맡기는 이자 또는 돈이 불어나는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연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쉬운데요. 자, 첫 번째 15%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율이 15%다, 수익률이 15%라 그러면 71을 15로 나누면 약 5년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이 있다고 하면 1억을 은행에 15%짜리 이율인 상품으로 맡겨요. 그럼 내 돈이 2억이 되는데
5년 만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15%일 경우 1억이 2억 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5년 이후에 다시 5년이 지나 10년이 된다 그러면 1억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억이 됩니다. 다시 15년이 됐어요. 그럼 15년이 되면 얼마가 되죠? 8억이 됩니다. 다시 5년이 지나 20년이 되면 16억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복리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만약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20년 만에 1억이 16억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리의 힘인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는 복리다. 보고도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과거에 여러분들은 지금 15% 금리, 15% 이자인 상품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러한 이율이 높은 시대에 살아셨어요. 1990년대는 은행의 이자가 15%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그냥 은행에 저축만 하더라도 돈이 20년 만에 16배가 되니까 살아가는데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저축만 하시더라도. 하지만 지금의 은행의 이자는 몇 프로인가요? 조금, 아주 조금. 자, 15%가 아니라 그냥 1.5%라고 생각해 볼게요. 1.5%라고 생각해 보면 절반이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립니다.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리니 어때요? 은행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내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꼭 15%가 아니더라도 한 5에서 8% 사이 정도가 돼야 내 돈이 그래도 10년 안팎으로 2배가 되니까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대의 신용화폐 시대에 돈은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그거를 해지하려면 어때요? 내 돈을 계속적으로 불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분들은 투자를 되게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은행만 이용하시지만 안정적인 은행만 이용하시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나는 은행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돈이 불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이 불어나려면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투자의 수단은 뭐예요? 네,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주식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들 세대에서 항상 주식은 뭐다? 위험한 거다. 투기다. 나쁜 거다.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식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면 국내 주식을 말씀하시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 있어서 약 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약 2%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식시장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빼놓고는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물론 중심적으로 무조건 미국을 먼저 선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는 S&P 500이라고 하는 S&P 500이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된 500개 글로벌 기업을 얘기합니다. 500개의 글로벌 기업들. 자, S&P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속한 게 S&P 500인데요. 이 기업들은 해마다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서 신생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항상 변화가 되는데요. 과거에 1980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무려 41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41년 동안 31번이
S&P 500의 주식시장에 있어서 통계를 내봤더니 41번 중에 31번이 다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41번 중에 10번만이 마이너스로 마감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통계적으로 약 70에서 75%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래프를 보시면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투자하면 항상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무서운 건 이렇게 빨간 점이 뭐냐 하면 하락의 폭이 항상 어떠해건 이렇게 하락의 폭이 컸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또는 잘못된 투자로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식이 위험하고 나와 맞지 않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단에 있는 이 표를 보면 40년 동안 41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무려 9%입니다. 9%. 9%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72 법칙으로 하면 72를 9로 나누면 8년마다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S&P 500만 투자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9% 정도 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저희 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딸은 번 돈의 70%를 저축을 합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는데요. 알바를 했을 때는 번 돈의 90%를 저축을 했었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 70%를 무조건 강제 저축을 하고요. 그 70%의 대부분을 투자로 이렇게 미국과 관련된 주식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는 기업을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아는 기업들,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성으로 접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입니다. 애플이 그렇고요. 페이스북이 그렇고 우리가 아마존이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들,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겠죠. 최근에 한국 기업 중에 쿠팡도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네, 쿠팡도. 쿠팡 주식을 우리가 미국 상장된 기업을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매매 차익, 자본이득이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득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 이어서 이 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이 표는 세계 100대 왼쪽의 표는 세계 100대 기업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을 보면 자 왼쪽에 요 반원 타원형 중에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섹터별로 있지만 미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작은 요 표 보시면 요 표를 보시면 여기가 중국 기업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기업 단 하나의 기업만 삼성전자만 세계 100대 기업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유태인들처럼 종잣돈을 가지고 창업을 통한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100대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가장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리스트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위가 애플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거나 중국의 기업들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하고 LG전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향후 미래에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 이런 기업들이 빨리 생겨나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해 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는 우리 어때요? 사업을 통해서 사분면에서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때요? 인베스터 입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개념을 꼭 넣어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까 72 법칙처럼 72대 1의 법칙도 있습니다.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이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1%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72시간 내에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바꾸어 나가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꼭 도움이 되셔서 올바른 금융활동, 슬기로운 금융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